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33살 동갑내기 인꼬 부부, 신혼부부였죠. 그들에게 닥친 불행,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부제로요, 누구는 가난하고 싶어 가난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1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하면서 만나 뵀던 신혼부부 커플이었는데, 그때 당시 결혼이 1년차 정도 됐었고 막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2달 정도, 2, 3개월 정도 태어난 애가 있었고, 세 가족이죠. 남편분은 평범한 이제 회사원이었고, 아내분은 원래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애기 낳고 육아휴직 하는 상태였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사 상태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리가 보장된다 그러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그런 자리 아니다 보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는 수순으로 갔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제가 상황만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때 대구에 빌라, 전세에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평수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5평 정도, 전용 면적 15평 정도죠. 근데 2층이었고, 근데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있던 빌라였습니다. 다세대였고, 제가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근데 위치 자체가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요즘에 다 보이죠, 거리뷰 보면. 근데 이제 약간 이 빌라 있는 위치가 약간 언덕백에 있는 그런 위치였고, 지하철하고 또 버스 이런 노선하고도 좀 먼. 근데 이제 두 명 이 부부가 너무나 사이가 좋았죠.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신혼부부였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2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결혼했어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와가지고도. 근데 이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괜찮았는데, 그때 당시에 맞벌이를 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었다. 근데 이제 맞벌이 했던 애 낳기 전에는 퇴근하고 또 맛있는 거 해 먹거나, 또 야식 배달시켜 먹거나, 맥주 같은 거 먹으면서 둘이 이제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하루를 보상하는 시간을 많이 지내죠. 근데 주말에는 근교에 여행을 다니시고, 또 나들이도 하시고, 여행도 이렇게 막 가셨는데, 2세가 태어나서 완전히 생활이 변했죠. 완전히 맞벌이에서 외벌이고 바뀌었죠. 외벌이고 상황 자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통장에 사실 이분들이 크게 모아놓은 돈이 있었던 그때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빌라 전세였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셨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나머지 또 일부 부분이 본인들의 또 돈이 아니었고, 이제 양쪽 부모님들, 시댁이라든지 친정 쪽에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으셨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때 이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육아에 지치고, 또 부동산, 이렇게 육아에 지치고, 또 이 부족한 또 현실, 또 돈에 지치고, 남편, 아내 모두 다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정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힘들 때 찾아왔는데, 돈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정말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닌데, 이유를 모르겠다. 남들은 아파트 청약이다, 뭐다, 프리미엄이 얼마에 팔았느니, 완전 저 세상, 딴 세상의 얘기인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이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이분들의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시기 전에 지난달에 카드 쓰는 명세서 있죠, 여러분들. 그거를 신용카드 명세서를 한번 출력해서 오세요. 그 다음에 그 가게 입출금 있죠. 입출금 내요. 남편 월급이 얼마 되는데 보통 지출이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 보통 쓰는지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어떻게 되고 카드값이 얼마 되고 그런 거를 조사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 여기 매장에 오셨을 때는 카드 명세서야 출력해서 오는 거 금방이죠. 근데 입출금 상세 내역, 본인들의 가게의 그런 내역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왔다는 얘기죠. 지출 대부분이, 근데 이제 대부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식비, 그 다음에 아이 양육비 있죠. 기저귀, 분유, 아이 용품, 옷, 여기 장난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분이 있었는데 자동차도 할부였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부에 큰 금액이 또 할부로 빠지고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 이자, 통신비. 그래서 외벌이 또는 도와줄 그런 부모님의 양측 입장도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 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식비, 양육비, 큰 돈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지출로 들어가는 포션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일단은 적금으로 강제시키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어떻겠나,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 가보면 어떻겠나. 일단은 돈이 모이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돈이 모여야지 재테크를 하든지 투자를 할 것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앞선 단계다. 그래서 먼저 지출을 줄이고, 먼저 이렇게 나중에 또 이렇게 돈이 모이는 상태에서 지금으로서는 돈을 모으는 것 플러스 투자 공부, 어떤 쪽에 투자를 지금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그쪽에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죠. 근데 최근이죠. 최근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 뒤의 모습이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전화는 아니고요. 한번 문자를 먼저 보내봤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냐, 뭐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한 단계 또 이렇게 또 지나오면 제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얘기를 해드리고 하려 했었는데, 조금 제가 연락할 때부터 조금 불안했던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연락을 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가 뭐 이렇고, 또는 뭐 이렇게 책을 봤는데 이런 부분 잘 모르겠다, 좀 설명해 줄 수 없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연락하기 1년 정도 그 사이에 먼저 이분들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불행히도 연락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시 예전으로 원래 그분들 생활 패턴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아니, 처음보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제가 정말 주로 보는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장, 여러분들 보시죠. 저는 유일하게 TV 보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인데, 저도 당연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이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정말, 아니, 용수철, 고무줄 있잖아요, 여러분들. 땡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아니, 저런 백종원을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를 어떻게 잘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가면 좋았는데, 물론 제가 백종원하고 맞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제가 사장님들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 신혼부부, 인꼬부부였는데 더 악화됐다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빚은 없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개설하셨어요? 물어봤더니만, 생활비가 계속적으로 펑크 나다 보니까 지금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지금 그분들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 통해가지고, 또는 뭐 통해서 알아보니까 마이너스 대출이 그나마 금리가 낮더라. 또 쓴 만큼 이자가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또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데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근데 내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참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강요해서 뭐 제가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도 애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드신데 정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정말 좀 더 이상 빚이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투자도 공부해보시고, 또 돈을 일단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모으는 범위 내에서 좀 나중에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자 내용이 끝났습니다. 애 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헬조선이죠. 여러분들, 이민만이 답이다. 정말 이렇게라고 우리가 그냥 말을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내 잘못은 정말 0.1%도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부, 인꼬 부부, 이 미래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무엇인가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하면서도 이 신혼부부, 정말 현실이 힘들고 대한민국 집값 너무 올라가고 모든 또 애 키우기 너무 힘든 이런 시점에서 참 이 부부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정말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 부부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 이 젊을 때 조금 생각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내 지출과 소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종잣돈을 모으지 않으면 더 나은 단계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는 방법, 또는 남들과 평균적으로 그냥 가는 방법이 있죠. 내가 내 집 한 채 있고 그냥 뭐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나중에 힘들지 않게 살겠다, 이런 평균적인 것으로 내가 가기도 점점 힘든 현실과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부, 인꼬 부부의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람을 가지고 영상, 제 예전에 구독자 미팅하셨던 만났던 인꼬 부부, 33살 인꼬 부부의 그런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고 또 희망적인 얘기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